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양 증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코스닥이 구간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시현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나름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반도체 투톱이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그동안 너무 빠졌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영향을 덜 받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거래소에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10시 35분 구간부터 매수였던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바뀌었고요. 현재 486억 원의 매도, 기관과 개인은 같이 쌍끌이 순매수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죠. 간만에 좀 들어오나 싶더니 다시 하루 만에 팔자세로 전환하는 외국인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 매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270억 원대 매도 우위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금 계속 탑10에 보이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보니까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쪽 종목에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 갔던 알테오젠 오늘 다시 한번 고점 높이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산도스와 기술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오 쪽은 하반기의 강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담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외인기관 동반 순매도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코와 함께 그 원자력 규제기관 협정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외국인 순매수 확인됩니다. 그 외에는 실적 좋은 아모레퍼시픽,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함께 들어와 있고요.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은 HBM 담네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AI가 돈을 못 벌어준다라는 회의감이 또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통해서 커졌는데 이쪽에 대한 순매수는 일단 기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프로그램 쪽 순매수가 어제부터 한미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 조정까지 나왔는데 프로그램과 기관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지 한번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는 꾸준히 담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이오나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들 외인 기관 담는 가운데 오늘 두 반도체 투톱의 일중 흐름 비교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하이닉스는 낙폭 빠졌다가 보합권 등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이닉스가 더 HBM 잘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컨콜 내용을 공개하는 걸 보니까 곧 HBM 통과될 것 같고 또 하반기부터 양산까지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이쪽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투톱에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더 바라봐야 하는 건지도 오늘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탑10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는데 나름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지지받는 거예요? 어떤 거요? 반도체 투톱이요. 제가 주어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분위기가 약간은 미묘하게 좀 틀리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삼성전자 어쨌든 상승, 하이닉스 어쨌든 하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이유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또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 방송, 마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든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하던 하락의 원인. 물론 뭐 삼성전자만 하락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IT가 다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하락은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매도는 왜 나올까? 왜 나왔을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결국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17일 날 장중에 트럼프가 이 대만 쪽으로 방위 분담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TSMC가 3% 하락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매도가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꺾이게 되면서 같이 이제 IT가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오늘 또 보니까 해리스가 또 점유율도 뒤집었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해소가 되지 않을 건데 일정 부분 선 반영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소폭이나마 저는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오늘 발표했잖아요. 반도체 부분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 직전에 제가 PD님한테 보내드린 게 있는데 PD님 그 톡 확인하세요. 톡 하시는데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모건스탠리 7월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게 모건스탠리가 포트폴리오 좀 조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TSMC하고 미디어텍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를 시키고 추가된 종목이 뭐냐면은 태국의 CP올 그리고 호주의 올워스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탑픽으로 제시했던 게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빠졌어요. TSMC, 하이닉스.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 좀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상승을 예상했던 것들이 모건 스탠리의 조셉 머란 애널이 매수 의견을 그러니까 그분이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반도체 긍정 의견을 바꾸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이닉스, 엔비디아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또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동안 독주였잖아요. HBM 관련돼 가지고 하이닉스가. 그런데 네. 또 블룸버그 통신 관련돼 가지고 어제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뭐 HBM3E까지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뭐 1% 그 소폭의 상승, 뭐 소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냐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앞으로는 어찌 보면 서로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연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연유로 좀 말씀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살아있는 삼성전자 쪽이 하반기엔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 컨콜 내용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네네. 뭐 HBM 매출 늘었다. 서버향 DDR5랑 SSD 매출도 늘었고 기업용 ESSD 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업용 SSD는 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하죠. 네. 그 가장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통과, HBM 통과. 네. 그거 이르면 8월 달에 통과할 수 있다던데. 그럼 다음 달이잖아요. 네네. 한번 좀 그 기대감이 재료 소멸로 인식될까요? 아니면 한번 다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될까요? 이게 자칫 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나요? 보너스로 비율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만약에 그 다시 또 리바이벌 하자면은 뭐 직장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월급 있는 거 외에 뭐 보너스가 나오게 되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준다 그러고 다음 주에 바로 빡 주게 되면은 와 대박 이러면서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준다 해놓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물론 주는 건 좋죠. 근데 이렇게 시간 끌다가 받게 되면은 줄라면 좀 빨리 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주는 건 고맙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려면 빨리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이걸 비유하게 되면서 아예 그냥 얘기가 안 나오다가 그냥 뭐 얘기가 안 나오다가 이렇게 뭐 확 나와버린다. 이게 속보처럼 확 나와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좀 효과가 클 수가 있겠지만 됐다 그랬다가 부인 보다고 됐다 그랬다가 부인 보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네. 그게 조금 솔직히 좀 걱정돼요. 된다고 했을 때. 전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삼성전자 걱정까지 뭐 할 필요 있을까요? 일단 그 공급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8단은 3분기고요. 12단은 하반기에 빠르면 공급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또 삼성전자 HBM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매출에 또 다시 한번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네. 잘 나와도 지금 기업용 ESSD라든지 실적이 잘 나와도 중요한 건 결국 주가가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HBM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직도 시장은 HBM이란 제한된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 HBM 보지 말고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기업용 ESD 이것도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네. 그 범용디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웨이퍼 투입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안 먹혀요. 왜 안 먹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HBM 이렇게 제한돼서 보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그 웨이퍼도 어쨌든 HBM에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HBM 돌고 돌아 HBM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항상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 제일 중요해서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도 안 가는 거죠, 주가가.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네. 분이 HBM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쭤보시던데.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상승을 보게 되면은 하이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상승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승 안 하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도 맞습니다. 메모리까지 안 나왔다라면 삼성전자 주가는 못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 근데- 같이 갔기 때문에 주가가 간 거군요. 그러죠. 그러니까 HBM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이스가 좀 더 슈팅이 좀 더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후순위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단지 엔비디아 공급을 못 한다라는 것뿐이지 다른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HBM 플러스 기존의 어떤 범용 디램이든지 레거시까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 질문 주신 분 그 말씀도 네. 맞는 내용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네네.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 가나요? 2년에서 2년 반? 지금 그죠? 네.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한 게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거의 끝물이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AI 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기는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증권투자 상담사라는 그 명칭이었었는데 그런 공부를 그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 보세요. 2017년도에 반도체가 정말 괜찮았었잖아요. 그 뒤에 계속 고통받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 좋았었다가 2021년도 6월 달에 꺾였다가 그리고 언제 다시 가느냐? 2022년 10월 달에 갔거든요. 네. 그러면 2년 주기가 안 맞아요. 2년 주기가. 물론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2년 주기를 봐야 되지만 어떤 요인이 나타나서 이 주기가 길어지게 되고 짧아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에이. 때문에 이거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 시원치 않은데요. 일단 그러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주식시장은 객관식이 아니에요. 아, 주관식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질문하면 또 왜 저렇게 또 애매하게 질문하냐 이러실 누가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반도체 투톱을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일단 하이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 한 2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3만 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업사이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이스는 전고점 부근인 거고 삼성전자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네. 아마 이 얘기 하게 되면 왜 이 질문이 안 나올까 살짝 궁금한데 네.
하이닉스 그동안 좋다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맞아요. 사실 좀 하고 싶었는데 할 참았어요. 네. 언제나 하이닉스가 제일 좋다면서. 근데 이게 참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라든지 변수에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걸 계속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투자를 잘하면 박쥐가 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눈치를 되게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는 섹터들 업종들이 틀리기 때문에 박쥐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거를 잘 하셔야 뭐 물론 뭐 장기 투자를 제외하고요. 어떤 그 중기 뭐 이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한다라면은 저는 박쥐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삼성전자다라는 거고 그럼 반도체를 지금 전략을 포트를 뭐 냅둬야 되는 시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건 일단 반도체가 돌아설 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돌아섰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네. 반도체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조정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 테스터 쪽으로 제한이 돼 있다가 자연스럽게 전공정 쪽으로 레거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디어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네. 죄송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저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의견이. 일단 하반기에 삼성전자다라는 판단 해주셨고 그 한미반도체 한번 여쭤보면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네네. AI 거기도 욕먹겠는데요? 수주 모멘텀이 둔화됐는데요, 하반기부터. 최근이 아니라 네. 제가 한미 반도체를 언제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냐면은 하나 정밀 기계 이게 나온 뒤부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 부정적 얘기할 때마다 그 방송 유튜브에 악플이 자꾸 뭐 악플이라기보다는 뭐 싫은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를 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악플이 생각 안 하고 뭐 싫은 소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뭐 BNK도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일단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 정밀 기계예요. 하나 정밀기에서 이게 나온 거 테스트 받고 있는 건 HBM3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하나 정밀 기계가 업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전공정, 후공 쪽으로 전공정만으로도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전공정 쪽으로 보더라도 시각 장비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업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HBM3가 만약에 공급이 되게 되고, 지금 공급이 됐나요? 공급이 되게 되면은 HBM3E도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리바이벌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신소리 나오더라도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은 그동안 한미 반도체가 물론 실적 좋아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미 반도체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은 독점 프리미엄. 전 이것도 분명히 작용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제 하나 정밀기가 슬슬 이제 수주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하면은 뺏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더 못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점유율이 뺏긴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그 100% 50% 줄어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점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큰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것만으로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응을? 사요? 대응요? 말아요? 안 사요. 안 사요? 한미 반도체는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조정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빠진 이유가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회복되게 되면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마무리하고요. 어디 볼까요? 실적 좋은 화장품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또 외국인이 많이 사더라고요. 이제 방산이나 조선주도 최근 들어 시장이 흔들릴 때 실적 탄탄하다라는 이유로 잘 갔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네, 정말 하반기에도? 좋죠. 그렇죠. 좋죠. 숫자는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있어요? 지금 하반기 와서는 조금 떨어졌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박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이 지금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월 달에서 7월 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얘기는 많이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마감 방송에서 말씀했어요. 바이오가 정말 맛집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그 반도체 얘기할 때 박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화장품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게 아닌데 7월달 들어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국 대세에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뭐 외계인이 침공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미국 대선 이슈를 뒤집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료, 화장품에서 7월 달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와서 상대적으로 화장품 좀 소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게 표현하게 되면 순환매인데 어쨌든 순환매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 대선 이슈가 식지 않게 된다라면은 계속 글쎄요, 소외다?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빼고 아무래 샀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 급하네요. 이거 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급해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다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제가 좋아했었던 뭐 토니모리, 이치샴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하락을 하다가 좀 바닥을 달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중에서 분위기가 제일 괜찮은 게 또 아모레 퍼시픽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피디님한테 톡을 드렸는데 요 자막을 넣었네요. 자막을. 그러면 정리해보면 화장품 섹터가 네네. 대선 때문에 소외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탑픽은 아모레 퍼시픽은 갈 거다. 네. 아. 지금 차트가 이게 제일 괜찮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매수도 가능하다. 네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요? 짧게 왜 마무리하고 그러세요? 바이오 넘어갈까요? 바이오 너무 궁금해요.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그것 좀 질문 제가요? 드려볼게요. 제가요? 언제요? 왜 그러세요? 밸류 오늘 다 적용 안 될 거라고 주가에. 근데 오늘 또 그 엄민용 연구원이 목표 주가 3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 그 37만 원이요? 37만 5천 원. 예전에 그분 60만인가 70만 얘기 안 했어요? 30만 원이요. 30만 얘기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근데 어제 이제 산도스랑 계약한 게 약간 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산도스랑 계약한 게 그 바이오 시밀러에 그 히알루로니다제 다제. 에 넣는다는 건데 마일스톤만 최대 1조 원 정도고 로열티는 아직 책정도 안 됐거든요. 네네. 요거 밸류 따지면 알테오젠 더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그 히알루로니다제. 네. 요게 이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침투를 원활하게 시켜주기 위한 역할도 한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결국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보다 그 엄민영 연구원이 더 잘 알 겁니다. 이쪽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보다 조금 더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산업적인 내용은 그분한테 제가 배워야 되겠지만은 네. 저도 이제 어찌 보면 과거 사례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분위기가 괜찮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 분위기 타가지고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근데 만약에 바이오 분위기가 조금 식어버리게 된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알테오전까지 2번 정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이슈들이 정말 대박 이슈가 맞아요. 근데 이 이슈가 언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냐,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까는 대선 하반기까지 네네. 대선 이슈라서 바이오랑 조선이랑 방산 봐야 된다고 하시지 네, 그렇죠. 않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슈를 바이오가 네네.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가 아니라 바이오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명심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오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40만 원 돌파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요 이슈로 인해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만 주가가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히알루로니다제인지 SC제형이란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오늘 싫은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오늘 이제 수현 씨가 오늘 저를 이제 100만 원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네. 입장에서 질문 드리려고 했고요. 뭐 힌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마무리할 시간이 예, 이 돼서 한번 희생해서 그냥. 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